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목록이 있고요. 이 목록에서 잘못된 데이터를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검색을 하거나, 또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할 때 잘못된 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오류 메시지를 반응을 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을 하다가 중복된 값을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는 기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볼게요. 이번 강의에서 사용되는 예제 파일은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할게요. 자, 일단 데이터 유효성 검사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란 잘못된 데이터 입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료를 입력을 할 때 내가 원하는 형식의 자료만 입력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기능을 이야기하는데요. 지원되는 종류는 밑에 적어드린 총 7가지가 지원됩니다. 그 중에서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은 목록과 날짜, 사용자 지정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도 목록과 사용자 지정만 잘 사용하셔도 실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옆에 각 종류별로 예제를 적어드렸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정수로는 1부터 10 사이의 정수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이나 3을 입력할 수 있지만 11을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목록의 경우에는 이렇게 B7부터 B13 범위, 여기가 되겠죠. 이 목록 사이의 값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목록이 나오게 되고요. 제가 왼쪽 아래에 팁을 적어드렸어요. 이 목록 상자의 경우에는 Alt 키와 아래 방향키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드롭다운 상자를 바로 불러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입력된 셀 말고도 이런 식으로 연속된 데이터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셀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Alt 아래 방향키를 입력을 하시면은 그 이전에 있는 데이터 목록이 자동으로 출력이 되고요. 옆에 있는 셀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값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반드시 연속된 데이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예제를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살펴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무나 셀이나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오셔가지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선택된 셀에 적용된 데이터 유효성 설정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텍스트 길이가 3보다 클 경우에만 입력 가능하도록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과라고 입력을 하면은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종류에 대한 기능이 궁금하신 분은요, 각각의 셀을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메모와 오류 메시지를 띄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엑셀의 메모 기능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아무 셀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메모를 추가하시면은 이렇게 메모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빨간 표식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셀 위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은 메모가 표시가 되는데요. 좀 더 깔끔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메모 기능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과목 셀이나 성적 셀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안내 문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메모 기능과 다르게 이 셀을 선택을 하시면은 마우스 커서를 셀 위에 올리지 않아도 항상 안내 문구가 표시가 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메모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일단 이전에 넣어줬던 이 메모는 삭제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시트에서 B3셀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B3셀은 학생명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에 오신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이동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설명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로 오신 다음에 제목을 입력을 할게요. 제목은 학생명 입력으로 넣어주시고요.
설명 메시지로는 학생명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셀을 선택을 하면은 안내 문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이 목록을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과목 범위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 값들 이외에 미술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과목명을 제대로 입력했는지 다시 확인하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류 메시지도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입력된 범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오시면은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보이실 거예요. 오류 메시지를 오시면은 오류 메시지의 제목과 오류 메시지를 넣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문구를 적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동일한 원리로 이렇게 성적 범위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0부터 100 사이에 정수를 입력하라는 오류 메시지가 적혀 있고요. 설정에 오시면은 이렇게 0부터 100 사이의 정수만 입력 가능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101을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목록 상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과목 범위로 국영, 수, 과, 사를 입력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범위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오시면은 이 목록을 하나씩 직접 입력해 준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입력하면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본 범위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범위에 입력된 값이 이렇게 나열돼서 값을 선택할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목록 중에서 제가 값을 미술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록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 과목이 5개만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밑에다가 새로운 과목을 이렇게 추가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목록 상자를 보시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추가한 과목이 반영이 안 된 거를 볼 수 있죠. 자, 왜냐하면은 이 데이터 요성 검사에서 범위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고정된 범위, 즉 G4셀부터 G8셀까지가 고정되어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값이 동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새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동적 범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보다 간단한 표 기능을 이용해 줄 겁니다. 만약에 동적 범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요, 우측 상단에 이전 강의 참고해 주세요. 다시 시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무 셀이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삽입에 오셔가지고요, 표를 선택을 하시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T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머리글 포함 체크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은 이 범위가 표로 변환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우측 상단에 표 디자인에서 표 스타일에 오신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표 디자인의 왼쪽을 보시면은 표 이름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표 1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을요, 과목명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만들어준 표의 이름이 과목명으로 병행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지정할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원본 범위를요, 인다이렉트 함수로 묶어줄 거예요. 인다이렉트 함수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 괄호 안에는요,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어줬던 표 있죠? 이름은 과목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과목명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과목명 표에 있는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값을 추가하면은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값이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유효성 검사로 목록에 없는 잘못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오탈자나 잘못 추가된 데이터를 손쉽게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적용할 범위를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원본은 이 제품 코드를 참조할 범위죠. 예제 파일에서는 이 G4셀부터 G20셀까지가 될 겁니다. 이 범위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제품 코드에 있는 값은 이 오른쪽에 있는 제품 코드 목록 중에 하나여야겠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잘못된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목록에 있는 값이 아닐 경우에는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칼리 이온수의 경우에는 DF001이 아니라 UF00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바꾸면은 빨간색 표시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목이 얼마 안 될 때에는 이렇게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이 기능의 단점은 이 항목 개수가 몇천 개, 몇만 개 될 경우에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항목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잘못된 데이터 대신에 count if 함수를 사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이 4셀을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count if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품 코드 범위에서 이 제품 코드의 값이 있는지 그 개수를 살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 범위에서 NZ008의 개수가 한 개 있다고 계산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 아래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자동 채우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목록에서 값이 0인 게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웰빙 미니 정수기는 UV001이 아니라 DV001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오타가 있기 때문에 값이 0으로 나온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를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단축키 Ctrl Shift L로 자동 필터를 적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0으로 된 값을 필터링을 하시면은 이 목록에서 잘못된 값을 손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셨듯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경우에는 새롭게 추가되는 데이터에만 입력이 제한되고요. 기존에 입력된 값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존의 값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적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잘못된 데이터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유효성 검사로 한글과 영어를 쉽게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은 이렇게 직업명의 경우에는 한글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메일은 영어로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사용해서 한글과 영어 입력이 자동으로 바뀌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당자명 범위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이동을 하시면은 여기에 IME 모드가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입력기의 모드를 한글로 바꿔줄게요. 왜냐하면은 담당자 명은 한글이기 때문에 이 키보드 입력 모드를 한글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담당자 이메일 범위 선택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IME 모드를 영문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담당자명 범위에서는 한글로 변경되고요. 담당자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영문 입력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사용한 두 가지 실전 예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로 셀 안에 휴대폰 번호만 입력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휴대폰 번호로 입력하는 조건에는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조건은 휴대폰 번호는 010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이 입력된 문자열의 첫 번째 세 글자가 010으로 시작할 경우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네 번째와 아홉 번째 자리의 문자는 하이픈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AND 함수와 MID 함수를 사용해서 네 번째 자리 그리고 아홉 번째 자리의 문자가 하이픈인 경우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이 하이픈을 포함해서 총 글자 수는 13자리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세 가지를 모두 AND 함수를 묶어서 이렇게 제가 밑에다가 함수를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복사한 상태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적용할 범위는 여기 이 휴대폰 번호가 입력된 셀이 되겠죠. 이 범위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설정에서 제한 대상을 사용자 지정으로 바꿔 주시고요. 이 수식 안에다가는 우리가 방금 복사했던 이 수식을 이렇게 붙여넣기 해줄게요.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적용할 범위는 D4셀부터 D14셀까지 이 범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범위에서 현재 활성화된 셀은 이 왼쪽 위에 나와 있는 D4셀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각각의 셀 주소를 현재 활성화된 셀인 D4셀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여기에서 이 셀을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현재 이 셀 텍스트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D4로 바꿔주시기 전에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좀 더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수식을 바꿔주셨으면은 확인 눌러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적용이 됐고요.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하시면은 휴대폰 번호는 입력이 되고요. 제가 만약에 011로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서 입력 제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유효성 검사를 사용해서 중복된 값을 입력 제한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예제로 이 퀵서비스 업체를 예제로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송장 번호가 있고요. 이 송장 번호는 중복값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전에 있는 값을 조회해서 이전에 있는 값과 동일한 값이 입력되면은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면서 입력 제한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은 이 확장 범위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확장 범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제 파일에서 이 7셀을 선택을 할게요. 등호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B6셀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론 기호 있죠? 이 땡땡 기호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 셀이 이렇게 범위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수식을 입력을 하는데 엔터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배열 수식으로 입력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마우스를요, 셀의 오른쪽 아래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자동 채우기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범위가 한 칸씩 내려가면서 B6, B7, B8 이런 식으로 범위가 첫 번째 셀, 두 번째 셀, 세 번째 셀 선택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제가 이번에는 이 범위에서 앞에 있는 셀만 선택을 한 다음에 키보드 F4키로 절대 참조로 고정해 줄게요.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도 자동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첫 번째 셀인 B6셀은 고정된 채로 이렇게 첫 번째 셀, 두 번째 셀은 이렇게 한 칸이 확장되고요. 세 번째는 세 칸이 확장되고요. 네 번째는 네 칸이 확장되면서 셀이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확장되는 범위로 이 범위가 참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원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될 텐데요. 이 확장 범위에다가 count if 함수를 적용해 줄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입력한 값이 이전 범위에서 또 한 개가 존재한다면은 count if 함수로 2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이 count if 함수의 결과값이 2보다 미만인 값, 즉 1일 때에만 입력 가능하도록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넣어줄 겁니다.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적용할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오신 다음에 제한 대상을 사용자 지정으로 바꿔주시고요. 수식을 넣어주시는데 count if 함수로 첫 번째 인수로는 지금 저의 경우에는 활성화된 셀이 B6셀입니다. 그쵸? 그래서 B6셀을 범위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범위의 첫 번째 셀은 키보드 F4키로 절대 참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콤마 입력하신 다음에 다시 B6을 넣어서 이렇게 count if 함수를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값이 2보다 미만일 때에만 입력 가능하도록 제한을 걸어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4145를 넣으면은 값이 입력되지만 이렇게 이전에 있는 값을 입력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름 해시가 나오면서 중복값 입력이 제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